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세상에 빛이 되는 아름다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태어난 어린 소녀는 한 사람이 한 가지의 능력만을 타고난다는 세상의 룰을 벗어나 두 가지 능력을 가졌음을 성인이 다 되어 뒤늦게 알게 됩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걸 치유하는 능력,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능력,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두 가지 능력을 가진 소녀는 주어진 능력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맙니다. 두 가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먼저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제대로 익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나서 꿈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사용해야 한다. 수십 번의 생을 홀로 거듭하며 오랜 세월 방황하던 소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들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실마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가 떠오르게 해준 해지는 게 예쁜 동네 메리골드. 엄마가 좋아했던 꽃 이름을 지닌 동네 메리골드에 정착하고 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마음 세탁소를 열게 됩니다. 조용한 마을에 마법처럼 등장한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평생 후회로 남은 기억, 상처받은 마음의 얼룩을 깨끗이 지워주고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다림질하듯 깔끔하게 펴주는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서 마음의 얼룩과 주름을 지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까요? 리셋하듯 다 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 과거의 힘든 시기를 함께하며 상처받은 아들과 어머니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의 기억을 지닌 그들은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에서 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모자는 세탁소를 나서며 행복해졌을까요? 정상윤의 동네 책방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이거 다 지울 수 있어요? 재한은 지은의 인기척을 느끼고 머쓱해져 오디오에 겹쳐 입은 티셔츠를 벗었다. 인생을 다 지울 수 있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리셋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만 지워. 다 지우면 인생에 뭐가 남겠어. 상처도 인생인데. 가장 아픈 얼룩 하나만. 지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다. 눈빛과 말이 일치하는 순간 재하의 몸이 전율하듯 떨린다. 외로움을 지우고 싶어요. 외로움? 네. 연자 씨가 일 나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잠그고 나가던 그날의 외로움이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재하가 서너 살 무렵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집을 떠났다. 얼굴은 몰라도 재하가 붙잡던 청바지 끝단의 촉감은 기억한다. 가지 말라고 엉엉 울며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있는 재하를 안아주지도 떼어내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서 있던 짙은 청바지의 색과 거친 듯 해진 그 촉감만 기억한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난 후 연자 씨와 재하는 겨우 둘이 누울 수 있는 쪽방에서 지냈다. 재하를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연자 씨는 하루 동안 먹을 걸 차려두고 요강을 방 안에 넣어주고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일을 나갔다. 처음엔 문을 열어달라고 울며 불며 소리쳤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재하는 연자 씨가 그렇게 나갈 때마다 울먹인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울음을 멈추고 어디서 얻어온 텔레비전을 친구 삼아 하루를 보냈다. 방 안에 재하는 혼자였지만 텔레비전을 켜면 즐거운 사람들이 많았다. 또래 친구들도 있었고 멋있는 아저씨, 아줌마들도 있었다. 그러다 지치면
의자를 끌고 창문 앞으로 갔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가로등에 불이 켜져도 연자 씨는 오지 않았다. 재아가 기다림에 지쳐 쓰러져 잠이 들 때쯤 연자 씨는 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검은 봉지에 싸들고 조심스레 들어왔다. 재아는 냄새로 연자 씨의 귀가를 알았다. 고기 냄새, 숯불 냄새, 땀 냄새, 음식 찌든 냄새, 파스 냄새. 재아는 연자 씨의 냄새를 맡으며 그제야 안도하며 깊게 잠이 들었다. 지긋지긋하던 그 냄새. 재아는 어느덧 집안일을 스스로 해내는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연자 씨의 냄새 하나 덜어내고 싶어서. 집에서 연자 씨가 오길 기다리던 기억을 지우고 싶어요. 밖에서 자물쇠로 문을 잠글 때면 전 늘 공포스러웠어요. 하지만 소리칠 수 없었어요. 외로웠겠다. 많이 무서웠겠어. 네. 가장 무서운 건 연자 씨마저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사장님, 저 연자 씨가 문을 잠글 때 속으로 울었던 그 얼룩을 지워주고 싶어요. 슬펐던 네 얼룩이 아니고? 제 얼룩도 지우고 싶죠. 정확히는 다 이해 못하지만 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저를 지키고 싶어 하던 연자 씨를요. 그때 연자 씨가 지금 제 나이보다 어렸어요. 29밖에 안 됐더라고요. 저 지금 좀 멋지죠? 기특하다. 오픈 기념 이벤트 해줄게. 1+1. 오늘은 네가 내 눈앞에 있으니 네 얼룩 먼저 지우고 다음에 연자씨 모셔와. 잘해줄게. 우와! 정말이요? 연자씨까지요? 언제든. 자, 이제 시작이야. 지금 지워진 얼룩은 다시 너에게 생기지 않아. 세탁되면서 얼룩으로 인해 파생된 다른 일들도 함께 지워질 수도 있어. 괜찮아? 후회 안 해? 네, 안 해요. 아니, 후회해도 괜찮아요. 어린 재아의 아픔을 지우고 싶다. 어린 재아의 아픔을 지우려면 연자 씨의 아픔도 함께 지우고 싶다. 그날을 살아내던 모자는 매일 밤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로 버텨냈으니까. 아침이 오지 않길 매일 기도했다. 아침이 오면 연자 씨가 슬퍼하며 문을 잠그고 다시 일을 나가야 하니까. 지은의 손짓을 따라 세탁기가 열리고 재아의 얼룩이 묻은 티셔츠가 빨려 들어간다. 재아의 눈가에 눈물이 고인다. 안녕, 외로움. 안녕, 어린 재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재아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건 아니었기에 지은은 말을 잇는다. 숨쉬기가 제일 중요해. 숨 잘 쉬어야 살 수 있잖아. 의외네요, 숨쉬기라니. 숨 안 쉬면 어떻게 사니? 숨 잘 쉬어야 잘 살지.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낙담하고 기뻐하고 투닥거리고 미워하고 때론 사랑하고 다시 일하고 잠들고 걷고 숨쉬고 이게 기본이지.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기 위해서는 숨 쉬는 게 기본이야. 숨쉬기라. 응? 숨이 잘 쉬어지면 그때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가면 돼.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극복해 나갈 뿐이야. 도망가고 해결하고 그런 게 극복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끝까지 피하지 않고 겪어내는 거. 그게 극복이야. 끝까지 피하지 않는 게 극복이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물론 힘들지. 어렵고. 하지만 그렇게 겪어내고 난 뒤에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야. 마음의 얼룩도 그래. 자기 얼룩을 인정한 순간 더 이상 얼룩이 아니라 마음의 나이테가 되듯이 말이야. 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날까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장담할 수 없는 너무 먼 미래의 일도 생각하지 마. 미리 걱정하지 마. 그냥 오늘을 살면 돼. 오늘 하루 잘 살고 또 오늘을 살고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을 사는 거야. 그러면 돼. 와, 사장님은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사장님 아무리 나이 많게 봐도 저보다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인생 1000년은 산 사람처럼 말하네요. 재하의 말에 지은이 희미하게 웃는다. 사장님, 근데 왜 하필 메리골드예요? 마음 세탁소가 피어난 곳이? 재하의 질문을 들은 지은은 뒤돌아선 채 걸음을 멈춘다. 예쁘잖아, 해지는 게. 연자는 재하를 만나기로 한 세탁소 입구에 피어있는 동백꽃을 보며 희망에 대해 생각한다. 10월에도 동백이 피어있을 수 있구나. 바닥에 떨어진 동백꽃을 주워 손바닥에 올리고 한참을 본다. 예쁘다. 너무 예뻐. 우리 재하도 이 예쁜 거 봤으려나? 연자는 휴대폰을 꺼내 손바닥에 올린 꽃을 찍는다. 세탁소 입구의 꽃도 찍어 재하에게 사진을 전송한다. 좋은 걸 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재하, 이름만 불러도 가슴 아리게 사랑하는 우리 아기. 연자는 오랜만에 찾아온 동네를 둘러본다. 재하를 낳은 뒤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오던 남자는 결국 아예 짐을 싸서 돌아섰다. 4살짜리 재하가 바짓가랑이에 매달려도 남자는 가버렸다. 더 쾌적하고 나은 삶을 위해. 방 한 칸에 셋이 살고 화장실은 집 밖에 있는 이 삶에서 나가버렸다. 연자는 입술을 꽉 깨물고 그를 붙잡지 않았다. 연자는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식당 참모, 남의 집 가사 도우미, 공장 생산직 등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며 살았다. 재하가 있어서 연자는 살아야 했다. 뜨끈하고 작은 핏덩이 재하를 처음 안던 날, 연자는 스스로 죽을 자유 따윈 없어졌음을 알았다. 연자는 세탁소 문을 향해 걸어간다. 연자를 감싸고 맴도는 꽃길이 어서 걸으라고 재촉하듯 연자의 발끝에서 원을 그리며 뱅글뱅글 맴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예쁜 꽃길. 연자는 그 길을 따라 세탁소의 문을 연다. 문을 여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지은이 문을 열며 연자를 반긴다. 지은은 연자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정중히 인사하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마음에 묻은 얼룩을 지우거나 다려드리는 마음 세탁소입니다. 꽃잎은 두 여자 주변을 다시 동그랗게 맴돈다. 건물 뒤편에서 연자가 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몰래 바라보던 재하의 곁에도 동그랗게 꽃잎이 맴돈다. 재하는 꽃잎에게 말한다. 잘 부탁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연자씨야. 재하 어머니, 편하신 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저는 차를 좀 내올게요. 따뜻한 거 괜찮나요? 지은은 정성스레 차를 우려 연자에게 다가온다. 연자가 천천히 위로 차를 마시길 기다린다. 차를 반쯤 마셔야 마음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제가 차를 즐기진 않는데 정말 맛있네요. 수줍게 웃는 연자의 경계가 스르르 풀린다. 마음 세탁소에서만 드리는 위로차예요. 제가 직접 만든 특별 레시피인데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네. 이렇게 차를 그냥 얻어 마셔서 미안해서 어쩌죠? 괜찮아요. 재하 좋은 회사에 취업했잖아요. 재하가 와서 계산하기로 했어요. 재하 이야기에 연자는 수줍게 웃는다. 이 동네는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재하가 여기 와서 엄마 힘들었던 마음 편안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 아까보다 마음이 편안하네요. 고마워요. 지은은 하얀색 티셔츠를 연자의 오른쪽 옆에 살며시 올려두며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잖아요. 종류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저마다의 상처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어떤 기억은 지우거나 다려서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재아가 어머니 마음의 얼룩을 지워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 티셔츠 입으시고 지우고 싶은 얼룩을 눈을 감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주시면 깨끗하게 빨래해서 드릴게요. 재아가 그래요? 녀석. 뭐 그런 것까지 지가 신경 써요. 애면 애답게 굴어야지. 지은이 건넨 티셔츠를 받아들고 어린 아기를 대하듯 소중히 품에 안은 연자가 눈물을 글썽인다. 속 깊은 녀석. 재아는 늘 그랬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웠고 엄마를 챙겼다. 연자는 오히려 그래서 마음이 아팠다. 한숨을 내쉬며 연자가 말을 잇는다.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라 많죠. 많아요. 어떤 얼룩부터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얄궂게도 맞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보니 지나왔어요. 지우고 싶다기보다 보고 싶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어요. 연자의 말을 귀담아 듣던 지은이 묻는다. 어떤 순간들이요? 재아 어릴 때 집주인이 갑자기 다음 달에 방을 빼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 동네에서 제일 싼 방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밤에 식당 일을 하나 더 했어요. 재아를 맡길 데가 없어서 며칠 식당에 데리고 나갔는데 눈치를 그렇게 주더라고요. 애가 설거지하는 엄마 옆에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애를 집에 혼자 두고 자물쇠로 문을 잠갔어요. 어린 사내아이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한지 알아요? 애 허리랑 내 허리에 끈을 매달고 일할 수도 없고 혼자 두면 잃어버리겠더라고요. 그땐 애 잃어버리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어요. 5살짜리가 뭘 알고 집을 찾아오겠어요. 밖에서 문을 잠그며 밖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애가 안에서 우는데 걸음이 무거워서 매일 문을 사이에 두고 둘이 울었어요. 대답 대신 지은은 연자의 손을 꼭 잡았다. 연자는 지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눈물을 닦지 않고 흐르게 둔다. 소리 없는 눈물이다. 근데 그 어린 게 애미가 우는 걸 알았는지 며칠 만에 울음을 뚝 그치더라고요. 어린 게 입술을 실룩거리면서도 울지도 않고 꾹 참는데 그게 또 속 아파서 걸어가며 혼자 울었어요.
애 있는 데서 울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연자는 골몰이 생각에 잠긴 뒤 다시 말한다.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재하 아버지 그 인간이 재하 고등학생 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 못 산다고 재하를 보고 싶다는데 양육비 한번 제대로 안 보낸 인간이 죽기 전에 자식은 보고 싶었나 봐요. 재하한테 만나러 갈 거냐고 물었는데 안 가겠더라고요. 설득할 수 없었어요. 재하는 한번 결심하면 단호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지 애비 장례식장은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디 가잔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갔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둘이 한참을 서 있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때 안 들어가겠다던 재하 손을 붙잡고 들어가 애비 사진이라도 보여줬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보면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연자는 이제 울지 않는다. 눈물도 아깝다. 그 인간한테는. 사장님,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미안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게 풀려요. 고마워요. 말씀하시는 거 듣기 좋아요. 저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재하 어머니, 마음의 얼룩은 하나만 지워드려요. 그 옷을 입으시고 어떤 얼룩을 지울지 선택해 주셔야 해요. 연자는 감고 있던 눈을 뜨고 지은을 향해 몸을 돌린다. 울음을 그친 연자는 옅은 미소를 띠고 있다. 처음 보는 분 앞에서 울다니 실례인 거 알지만 한참 울고 났더니 오히려 개운하네요. 오랜만에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 하다 보면 제 앞에서 안 우는 게 오히려 어색한걸요. 지은의 말에 두 사람은 깔깔 웃는다. 한참 웃고 나서 동시에 차를 마시고 내려놓는다. 있지요. 전에는 내 불행이, 내 아픔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모두 아픔을 간직하고 살더라고요. 제 불행만 불행이 아니었던 거죠. 전 요즘 사는 중 가장 행복해요. 편안해요. 저녁 버스를 탔는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걸 보면 눈물 나게 행복해요. 어떨 땐 낮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저 혼자 있어요. 전세 낸 것처럼. 어디 여행 간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일은 천지에 널려 있어요. 늦잠을 자서 출근해야 되는 줄 알고 허겁지겁 눈을 떴는데 알고 보니 주말이야. 안도하며 눈을 감아요. 마저 자는 잠이 얼마나 달큰한지. 저는 그냥 지금 이런 일상이 좋아요. 불행하다 느꼈던 상처를 지우고 싶던 순간이 물론 많았지만 그날들이 있었으니 오늘이 좋은 걸 알지 않겠어요. 불행을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들이 있어야 오늘의 나도 있고 재하도 있으니까요. 네. 지은은 연자의 말에 놀라 눈을 깜빡인다. 여려 보이는 연자가 실은 가장 단단한 이가 아닌가.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안고 가겠다니. 지은은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파장처럼 번진다. 수줍게 웃으며 연자는 품에 꼭 안고 있던 티셔츠를 입는다. 지우지 않겠다더니 티셔츠를 입는 연자를 보며 지은은 조금 긴장한다. 지은이 읽지 못한 마음의 얼룩이 더 큰 게 남아있었나? 티셔츠를 입고 바 테이블에서 일어선 연자가 지은을 바라본다. 나는 내 인생 싫어하지 않아요. 전엔 나마저 내 인생 싫어하면 너무 안쓰러워 좋아하려 애썼는데
이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좋아졌어요. 좋다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도 아들이 엄마 위해서 선물 주고 싶다니까 받을게요. 지우진 않을 건데 떠올릴 때 덜 아프게 주름만 조금 다려주세요. 살아있는 한 모든 얼룩이 아름답다. 좋은 생각만 하기에도 인생이 짧음을 아는 오늘을 살고 있음이 좋다. 여기요, 주름들 판판하게 다렸어요. 하지만 아시죠? 옷을 입으면 다시 주름이 생기는 거. 알다 마다요. 주름도 이쁜 것도 다 내 삶인걸요. 옷이 따뜻하네요. 고마워요. 옷을 받아들고 지은의 손을 살며시 붙잡는다. 온기는 온기를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어가 사람을 살게 하는 온기를 품게 한다. 연자와 지은의 온기가 서로를 오간다. 지은은 오늘따라 마음이 편안하다.